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 김 과장 진짜 답답하네. 기획안은 내가 완벽하게 다 짜줬는데 왜 현장에서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혹은 집에서 배우자와 언성이 높아질 때도 비슷합니다.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했어? 이 익숙한 문장들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다가도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손이 바빠집니다. 책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몫이고 저기서부터는 네 책임이다. 아주 정교하게 선을 긋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로 관계를 반으로 잘라내듯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묘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책임을 나누려 할까요? 왜 같이 했던 일이 어느 순간 누가 더 잘못했는지의 문제가 되어버릴까요? 결국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집요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습관, 그 선 긋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문제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려 2000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이 낡은 텍스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집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반복하는 갈등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텍스트는 탈무드 아가다,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39A에 기록된 짧은 토론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처럼 치열합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학자 가말리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산을 만드신 분과 바람을 만드신 분이 다른 거 아니오? 성경에 쓰인 표현이 다르니 말이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 구조를 흔드는 시도입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바로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까? 눈은 지었다고 하고 귀는 심었다고 했으니 각각 만드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황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 각각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소? 여기서부터 점점 고집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만든 존재와 귀를 만든 존재가 따로 모여서 이제 이 사람을 죽게 하자라고 합의라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 좋습니다. 이 대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붙잡고 서로 책임을 나누고 논리를 쪼개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 지금 우리 회사 회의실이나 뉴스 속 토론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의 표면은 신학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쪼개려는 사고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책임도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잘잘못도 나눕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묻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뉘는 문제인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딱딱한 옛날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언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사소한 표현 차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건 지었다, 어떤 건 창조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봐라, 표현이 다르잖아. 그럼 만든 존재도 다른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역할별로 쪼개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요리사와 서빙 직원이 다르듯이 세상을 만든 주체도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가말리엘이 굉장히 중요한 반격을 합니다. 상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좋다. 단어가 다르면 만든 존재도 다르다고 치자. 그럼 사람의 몸은 어떡할 건데? 귀는 심었다고 하고 눈은 지었다고 했으니 각각 담당자가 따로 있겠네? 여기서 이미 웃음 포인트가 살짝 나오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눈을 맡은 존재와 귀를 맡은 존재가 따로 앉아서 이제 죽이자라고 결제라도 해야 하느냐? 이 질문 하나로 구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나누고 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세상은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억지로 나누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반박입니다. 여기까지는 종교적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학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에 똑똑한 사람이 논쟁 이겼다더라로 끝내버리면 솔직히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당장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적도 내야 하고 말도 안 통하는 동료랑 부딪혀야 하고 집에 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사막에서 벌어진 이 말싸움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회사 회의실, 가정의 식탁, 조직 안의 갈등 상황. 여기서 똑같은 구조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여정은 3단계로 간단합니다. 먼저 이 황제와 가말리엘의 논쟁이 지금 내 삶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고방식이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인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장면이 나옵니다. 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문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일 사용할 무기를 하나씩 장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 텍스트에서 황제가 보여준 태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사가 다르니까 주인이 다르다. 이 논리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쓰고 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죠. 개발팀은 만드는 쪽이고 우리는 파는 쪽입니다. 역할이 다른데 왜 결과 책임을 같이 집니까? 이 말 되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구조를 뜯어보면 황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다르다. 오른쪽 화살표, 그러니까 책임도 다르다. 이 공식입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벌어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주방은 나는 요리만 했다고 하고 홀은 나는 서빙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면서 맛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가 되면 다들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나뉘지만 결과 앞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정확히 이 지점을 찌릅니다.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옵니다. 그래, 눈과 귀 역할 다르지.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결과의 순간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눈만 따로 살고 귀만 따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로 묶여서 끝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역할은 나눌 수 있지만 결과는 나눌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과정에서는 분리된 존재처럼 움직이지만 결산의 순간에서는 하나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힘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나는 내 몸만 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본능적인 방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과는 하나로 나온다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매일 겪는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과정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의 관점을 보고 있는지, 이 차이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충돌을 단순한 말싸움이나 갈등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지? 이렇게요.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 기획팀과 영업팀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같은 역할만 한다면 조직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즉,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하고 책임질 때가 되면 나는 내 역할만 했다고 숨습니다. 여기서 균열이 생깁니다. 가말리엘이 전달하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협력을 위한 구조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 이걸 회사 상황으로 다시 가져와 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기획팀이 완벽한 기획을 했더라도 영업이 실패하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영업이 잘해도 상품이 망가지면 역시 결과는 실패입니다. 과정은 분리되어 있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단지 회사 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 벌어왔고 너는 집안일 했잖아. 이렇게 나누던 대화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묶입니다. 가정의 상태라는 결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배를 타고 있는 구조입니다. 각자 다른 노를 젓고 있지만 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젓느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는지, 함께 가고 있는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못했지? 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지? 이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갈등을 싸움으로 갈지 해결로 갈지 결정합니다. 자, 탈무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니까 묘하게 익숙한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이상하게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진리는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곳은 같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양의 설원에서는 순망치한 입술과 이빨은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5월동주, 서로 원수라도 같은 배를 타면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면 이미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 30폭공일곡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중심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서 가말리엘이 말한 것, 역할은 나뉘어도 결과는 하나라는 이 구조를 눈으로 딱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 현실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자전거 바퀴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가운데 둥근 중심축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수십 개의 얇은 바퀴살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각각의 바퀴살은 다 다른 방향으로 힘을 지탱합니다. 이걸 회사로 바꿔보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영업팀 하나, 기획팀 하나, 디자인팀 하나, 다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 살린 거야. 아니야, 우리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이 장면 익숙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려다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바퀴살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가운데 하나의 중심입니다. 노자는 바로 이걸 묻습니다. 그래, 바깥쪽에서 각자 빛나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중심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퀴살이 아무리 튼튼해도 중심이 깨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각자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가말리엘이 말한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 눈 따로, 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조직도 쪼개진 상태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결제됩니다. 결과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냉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판이 깨지면 다 끝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시선이 바뀝니다. 누가 더 잘했지? 에서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나? 로 질문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계속 빛나는 바퀴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중심을 지키는 쪽으로 시선을 옮길 것인지. 이 차이가 결국 조직을 살리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중동 사막의 랍비와 중국 대륙의 철학자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선을 좀 내려놔라.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그 선, 여기까지는 내 책임, 저기부터는 내 책임이라는 그 선말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만 제대로 하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오늘 본 모든 이야기들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깨버립니다. 역할은 나뉘어도 결과는 하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1등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은 아직 괜찮은데요? 이 말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가 가라앉으면 1등석이든 3등석이든 전부 같이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관계도 전부 하나의 결산장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역할은 나뉘지만 책임은 나뉘지 않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더 증명해야 하지? 에서 이걸 같이 살리려면 내가 뭘 해야 하지? 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시작점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늘 이야기의 뼈대는 이미 다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저는 5개의 창문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풍경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창문을 여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창문, 마인드셋으로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연결이 안 되면 결과는 0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창문, 인간관계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부부싸움, 팀원 간 갈등,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결과가 어떤 상태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어디서 틀어졌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창문, 개인의 성장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보는 창문까지 가면 인생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로 모입니다.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책임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내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5개의 창문을 다 열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창문들 중에서 가장 예리하게 우리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단 하나의 창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창문, 경제활동과 비즈니스의 관점입니다. 왜 하필 이 관점일까요? 지금 우리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현실이 바로 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로마 황제의 얄미운 선 긋기, 이건 내 공로고 저건 네 책임이야.
라는 이 끔찍한 분열이 가장 치열하고 더럽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목줄 메고 출근하는 그 회사, 그 시장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장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사장님, 혹은 프로젝트 총괄팀장님이 되어 이 딜레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회사의 총괄본부장입니다. 지난 1년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수십억을 쏟아부은 신제품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반응이 싸늘합니다. 팔리기는커녕 환불 요청 전화가 쏟아지고 온라인 게시판은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급하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개발팀장, 영업팀장 모두 긴급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터집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이 시작됩니다. 개발팀장이 먼저 외칩니다. 본부장님, 저희는 요구사항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펙에 문제 없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타겟을 잘못 잡은 영업팀 책임입니다. 곧바로 영업팀장이 맞받아칩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 기능을 잔뜩 넣어놓고 잘 만들었다고요? 팔 수 없는 걸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요? 순식간에 회의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서로의 과거 실수까지 끄집어내며 공격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완벽한 로마 황제의 논리입니다. 나는 내 역할은 다 했다. 눈을 만든 신과 귀를 만든 신이 다르니 책임도 따로라는 그 논리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들의 말다툼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직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둘 다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또 하나는 책임을 나누는 척하며 양쪽을 조금씩 질책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게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한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을 꺼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잠깐 침묵을 만듭니다. 시선을 모두에게 고정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박자 더 멈춥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면 개발팀이든 영업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망합니다. 이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꿉니다. 역할은 나뉘어 있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싸움이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쪼개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꿉시다.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연결을 잘못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회의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난이 멈추고 분석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멈추고 협력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쪼개면 싸움이 커지고 묶으면 해결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리더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본능대로, 감정대로 지르는 겁니다. 욱해서 책상을 쾅 치며 소리치죠. 아씨, 둘 다 시끄러워. 당장 감사실에 넘겨서 이거 누구 잘못인지 퍼센트 단위로 다 따져와. 책임자 모가지 다 날려버릴 테니까. 여러분, 속은 시원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잘못만 쪼개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 간의 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지고 정작 불난 집에 물 끌 생각은 아무도 안 하니 회사는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이게 파국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길, 오늘 우리가 배운 가말리엘과 노자의 지혜를 장착한다면 어떨까요? 리더는 여기서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서늘하고 절대적인 구조적 팩트 하나를 눈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야, 기능이 다르면 책임도 다를 것 같아. 웃기지 마. 회사가 망하는데 네 실적만 살아남아? 라고 정확하게 뼈를 때려서 과거를 캐는 게 아니라 당장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한 미래의 행동을 강제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대사를 직접 적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리더라면 혹은 팀장이라면 당장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이렇게 입을 여셔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개발팀은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선을 긋고 영업팀은 기획이 구렸다고 벽을 칩니다. 각자 고생한 역할이 다르니 책임도 무썰듯 쪼갤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답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단종되고 우리 회사가 부도나서 공중분해되면 개발팀의 실적표만 무사히 살아남아서 보너스 받고 영업팀만 짐 싸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한강 가는 겁니까? 우리 회사의 생존이라는 바퀴통이 부서졌는데 여러분의 그 알량한 바퀴살들이 혼자 굴러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산장부는 결코 쪼개지지 않습니다. 개발과 영업의 기능이 다른 건 일을 잘하기 위한 분담이지 실패를 떠넘기고 도망칠 비상구가 아닙니다. 당장 그 유치한 선 긋기 집어치우십시오. 내일 아침 9시까지 양 팀에서 에이스 한 명씩 차출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 고객 불만 탑5 어떻게 틀어막을 건지 공동 액션 플랜 짜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대사 그냥 줄줄 외워서 읽는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리더라면 마치 명배우처럼 이 상황을 압도해야 합니다. 제가 감독이 되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첫째, 절대 시선을 피하거나 허공을 보며 말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두 팀장의 눈을 번갈아가며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쳐다보며 말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에 휘말려서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분노는 약점입니다.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얼음물 끼얹듯이 차분하게 내리눌러야 합니다. 셋째, 이 대사의 하이라이트인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한강 가는 겁니까? 라고 물은 직후에는 반드시 2에서 3초간 무거운 침묵, 퍼즐을 두십시오. 회의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게 만드세요. 그 3초의 짧은 정적 동안 싸우던 팀장들의 머릿속에는 벼락이 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공로를 증명해봐야 이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얄짤없이 죽는구나. 나 혼자 도망칠 비상구 따위는 애초에 없었구나. 그 절대적인 진실을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 리더가 이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고 나면 회의실의 공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전까지 두 팀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털리기 전에 내가 잘못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온통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장부는 하나다, 망하면 같이 간다는 이 냉정한 진실이 딱 던져지는 순간 사고의 방향이 강제로 틀어집니다. 저 사람을 이겨도 의미가 없구나. 이 상황을 함께 못 살리면 나도 끝이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 그동안 서로를 향해 있던 칼날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어에서 실행으로, 변명에서 책임으로, 분열에서 협력으로 구조가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전쟁터 같은 시장과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해하고 때로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의 얄팍한 안위를 지키려 발버둥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씁쓸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2000년 전의 가말리엘과 동양의 노자가 우리에게 준 이 차갑고도 거대한 진실 하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맡은 역할의 이름표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바퀴통, 우리 가정의 생존, 우리 회사의 존폐라는 단 하나의 묵직한 결산장부는 결코 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조직이 무너지면 그 성과는 의미를 잃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관계가 깨지면 그 진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또다시 누군가와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네 탓, 내 탓을 가르는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하나의 결과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결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선 긋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책임을 쪼개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묶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 결국 자신까지 살려내는 진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덜 억울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